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호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중심가의 3분의 1, 상가 3분의 1이 공실 상태다. 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상가 공실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더만요. 아이고. 특히 신도시 상가는요, 텅텅 비었어요. 구로 이쪽에도 상가가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많고 사무실도 많잖아요. 그런데 1층 상가들 상당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와, 놀랍습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런동훈입니다. 한동훈한테 새 별명이 생겼대요. 뽕부라, 한가발, 심지어 살모사라는 이름에 이어서 런동훈이라는 새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예, 백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중가수 백자, 백자 씨가 한동훈의 이 도망가는 런동훈 하는 이 사진을 보고 그 배경음악을 하나 깔아줬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딱 가져와서 배경음악을 깔았는데 배경음악이 달려라 한이에요. 희한하게 잘 맞대요. 달려라 한이, 달려라 한이, 달려라 이렇게 하는데요. 예, 참, 네, 저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만 아니면은 제가 좀 인용을 했으면 했는데 아무튼 자, 뽕부라 한가발에 이어서 런동훈이라는 새로운 한동훈의 별명이 생겼다는 소식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요새 지금 한동훈이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아마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정도의 시련을 겪은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한동훈한테는 시련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 근데 이 정도의 시련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제일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새치 혓바닥과 깐족거림으로 어떻게 넘어왔는데 이번은 새치 혓바닥이나 깐족거림 가지고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해일, 뭐 그렇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한동훈이 이렇게 곤란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바로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김관여에 대한 비판글입니다. 내용을 보니 상당히 원색적이에요. 우리가 올려도 민주당 게시판인가 싶을 정도의 내용. 네. 장용진 TV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욕이 올라왔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 가득 그득그득해요. 좀 많이 웃기도 웃었거든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글들이 한동훈 본인의 이름이거나 한동훈 장인, 장모, 친모, 딸, 마누라 요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의 명의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아유, 이름 도용했겠지. 글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뜻밖의 한동훈이 여기 대처를 못하네. 그거 저희 가족이 설마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응을 안 해.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질문이 계속 나오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니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뒤 글쎄 아니라고 안 해요. 요새는 물어보는데 자꾸 질문하면 도망가요. 지금까지 한동훈의 태도를 보면은요, 한 번 부인을 했는데 또 물어보면은 살짝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무슨 의도냐는 식으로 오히려 묻는 사람을 공격을 하죠. 혹은 야, 이거 다 민주당의 꼼수야,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그게 한동훈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을 고소 고발합니다. 이게 한동훈이죠. 근데 이번 경우는 부인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깐족되지도 않고
고소고발도 안 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해.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동훈과는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고 나면 새 의혹이 등장해 있어요. 처음에는 한동훈 명의로 올라온 게시글, 한동훈 명의로 올라온 게시글이 전부 다 윤석열 욕하고 김건희 욕하고 있더라 에서 출발하죠. 조금 있다 보니까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도 막 올라왔다 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딸 이름으로 올라왔대. 자, 그런데 나중에는 DC 인사이드 이런 극우 게시판에도 또 올라온대. 계속 새로운 의혹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보통의 한동훈, 평소 때 한동훈 같으면 수사하자 그랬을 거예요. 수사기관에 맡겼다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안 해. 오히려 지금 한동훈이 저런 짓을 했을 거다, 그 짓을 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반한동훈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친윤석열이죠. 얘네들이 오히려 지들이 먼저 고발장을 내. 내용상 보면은 한동훈 명의를 쓴 네티즌이라고 한동훈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으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네티즌이 한동훈 본인일 거다, 혹은 한동훈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어떤 집단일 거다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온 걸로 보여요. 그런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동훈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지금은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당대표로서의 판단입니다. 이랬대. 아니 뭐해, 대응 안 하겠다고? 걔가 언제 그랬다고? 아니 그런 적이 없잖아요. 과잉 대응의 대명사지 대응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태도가 좀 이상했죠. 내가 아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라고 부인하기보다, 아니 어떻게 작성자 이름으로 게시물이 검색이 되냐, 이 기능 없애라, 그 얘기부터 했어요. 지금도 당무감사를 하자니까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자, 검사놈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를 내라, 감사를 받아라. 그냥 얘들 뭐라 그럽니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수사 기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자료를 내라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면은 정부 관계자들이 항상 뭐라고 도망갑니까?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도망가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딱 그러고 있어. 그 화법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사실상 자백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내 요새 얘가 이번에 제대로 물린 것 같아. 자, 아예 기사도 이렇게 납니다. 화 키우는 한동훈의 선택적 침묵, 당원 게시판 논란 악화 일로. 당연히 악화되는 거지. 한동훈 지도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악화되면은 아이고 이거 괜히 엉뚱한 데로 문제가 번지는구나. 아니 아무리 이제 내가 이게 진짜 순수하게 이거 내가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했다고 쳐.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면은 아이고 아닌갑다, 대처를 해야겠구나, 태세 전환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태세 전환도 안 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데 황당무계하죠. 그러다가 생기는 사태가 뭐다? 런동훈이죠. 기자들이 계속 물어요. 한동훈 볼 때마다 계속 묻나 봐,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답하기 귀찮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아무튼 도망을 쳐 튑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잡혀요. 보실까요? 네, 열심히 가고 있죠. 기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요. 그런데 기자들을 보세요. 기자가 자꾸 묻죠. 근데
예, 답을 안 하고 가버립니다. 네. 이런, 예. 자, 예, 한동훈, 얘가 이런 모습 참 처음이네. 이런 모습 처음이네. 참. 야, 한번 더 볼까요? 아, 예. 얘는 기자들 찾아다니잖아요. 기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기자들한테 던져주는 거 참 잘하는 애잖아요. 원래 저렇게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요. 근데 이제는 툭 던지지도 못하는 거지. 계속 안녕히 계세요. 저 먼저 갑니다. 갑니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을 못하고. 예, 런동훈이죠. 야.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살판이 난 거는 장해찬입니다. 장해찬은요, 며칠 전에 바로 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그 각종 비방글, 그 비방글의 범인이 누구다? 진은정이야.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이야. 라는 식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은정 사태로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하고 말을 한다. 게시판 비방글의 몸통은 진은정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해봐라. 왜 그 대답을 못하냐. 그리고 아니면 수사 딱 받자. 수사가 싫으면 당무감사를 하자. 딱 그러면 되지 않냐.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계속 아니다란 말도 안 하고 계속 도망만 치면 의심할 거 아니냐. 그런데 내 의심은 진은정이다. 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장해찬은 지금요, 보니까 빡이 많이 돌았나 봐.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고, 그 새로운 주장은 계속해서 수위가 높아집니다. 사실 이 국힘당 당원 게시판 얘기는 우리 김대호 PD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알려드렸죠. 국힘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라고 알려드렸죠. 한 2번 정도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에서 국힘당 당원 게시판 문제에 막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장용진 TV가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꽤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장해찬이 사태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장해찬이 한동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처럼 흘러가게 되면요, 결국 한동훈은 장해찬한테 물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물리겠지 뭐. 지금 장해찬 이 기세를 보면은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할 때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실체가 없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계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통계화된 수치를 보면요, 신뢰감을 가지고 통계화된 수치, 사실 연관성이 전혀 없고 진실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지표인 경우에도 수치가 따박따박 나왔다는 것 자체에 사람들은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지금 장해찬이 딱 그러고 있거든. 가족 게시글이 지금 756개, 그리고 한동훈 딸 명의로 된 게 150개, 그러더니 계속해서 추가로 발견이 된다면서 1200개니 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장해찬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꽤 재밌습니다. 한동훈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과 국힘당 주요 정치인들을 맹렬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게 마치 드루킹 같다. 이게 그냥 들은 넘어갈 일이냐? 자,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급기야는 뭘 내놨다? 예, 분석표를 내놨어요. 이게 장해찬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한 분석표입니다. 아마 지금 장해찬 쪽에서 확보한 글 수가 900개 정도 되나 봐요.
그 900개 중에 일부만 추려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작성 날짜와 시간이 쭉 있어요. 11월 4일, 11월 5일, 뭐 11월 1일, 12월 2일 뭐 이렇게 쭉 있어요. 10월 21일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쪽이 먼저입니다. 10월 21일, 10월 31일, 10월 26일, 10월 14일, 11월 1일, 12월 2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 장해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여기 글이 올라온 패턴을 봐라. 어떤 패턴을 보인다? 자, 희한하게 진형구, 한지훈, 진은정, 허수옥, 한지훈, 진은정, 허수옥, 최영옥, 진형구, 한지욱 뭐 이렇게 쭈루룩 나왔는데 올라온 시간대를 보아라. 시간대가 어떻게 11시 40분, 11시 40분, 11시 41분, 11시 42분, 45분, 46분, 47분, 49분, 50분, 50분, 51분, 53분. 진형구, 한지훈, 진은정, 허수옥, 한지훈, 진은정, 허수옥, 최영옥, 진형구, 한지훈, 허수옥 쭉 오는데 쭉 오는데 보면은 사람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시간대가 40분, 41분, 42분 이렇게 줄 서듯이 1분 차이로 이렇게 간격으로 따박따박 몰려들 수 있느냐.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더라. 11시 19분, 11시 21분, 11시 23분, 27분, 33분, 35분, 37분, 42분, 44분. 예.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이냐? 이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여기에 예시를 들고 있는 모든 글들이 다 그래요. 1분 단위로 착착착착 올라갑니다. 최영욱이 아마 한동훈 장모일 거예요. 진영구는 장인이죠. 한지윤은 딸이죠. 허수옥은 친어머니일 거예요. 진은정은 부인이고. 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글을 올리는데 올리는 시점이 1분 단위로 겹쳐져 있더라. 집중적으로 일정한 시간대 따다닥 올리고 따다닥 빠지더라. 이게 과연 우연인가? 우연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이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동시에 움직였다. 혹시 IP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놓고 뭐 했다거나 하여튼 뭐 그랬다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자 티가 나잖아요. 그죠? 예.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자료도 제시를 해요. 한동훈하고 한동훈 가족의 글 올라온 패턴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 한두 사람이 명의를 이렇게 쭉 글이 오다가 어느 시점, 그러니까 지난 9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올릴 수 있는 게시글 수를 3개로 제한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 한지훈, 허수옥 등등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견이 딱 되자마자, 들키자마자 글들을 싹 지우고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한지윤, 딸 이름으로 올린 거라고 최영옥, 그러니까 장모 이름으로 올린 거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 자, 이거를 장해찬이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패턴을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이 패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딱히 분석을 안 하더라도 꽤 의도적이라는 생각 들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고의적이다. 이들의 글은 함께 쓰여졌고 함께 지워졌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점점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한동훈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절대 한 게 아니다. 만약에 이런 걸 올렸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가족을 음해하기 위해서 도용을 한 거다. 가만 안 놔두겠다. 아니, 한동훈이 평소 때 같으면 자기 가족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도용이 됐다면 길길이 날뛸 애 아니야, 한동훈이? 그죠? 근데 길길이 날뛰기는커녕 대충 넘어가겠다라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요, 장해찬이 자기 SNS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한동훈의 딸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게시물들입니다. 야, 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사악하기가 상상 초월. 대한민국이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김대남, 김건희, 희대의 스캔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딸 이름으로. 한동훈 만약에 이게 그 자기와 아무리 관련 없는 진짜 순수하게 결백한다면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잖아. 길길이 날뛰면서 수사하라고 지가 먼저 설쳤겠죠. 그런데 오히려 당무감사고 뭐고 안 하고 넘어가자, 대충 넘어가자, 아우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라고 했다. 하여튼 그부터가 이상해. 그냥 자백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납작 엎드렸죠. 예. 그러니까 뭔가 걸렸다는 거 아니야. 걸리니까 그 직후에 갑자기 한동훈의 태도가 급변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한동훈의 것이구나. 자, 한동훈 이걸 어떻게든 뭐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발이 점점 거세져요. 아마 용산에서 부추기고 있겠죠. 용산에서 부추기면서 이참에 한동훈을 내쫓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봐줄 수 있는데 김건희는 절대 안 봐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김건희가 되게 빡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윤석열, 한동훈을 지금 몰고 가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도 점점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이 고발인, 이 사건의 고발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 또 추가로 소환해가지고 또 조사를 한답니다. 12시에 넘었으니까 오늘이죠. 예, 또 소환 조사를 한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예, 경찰이 뭔가 단서를 잡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있는 거죠. 대체로 보면 이 상황은 단서를 잡았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늦게 용산에 납작 엎드리면서 살려주세요를 시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또 카메라가 꺼졌네요. 오늘도 보니까 냉각팬을 제가 안 돌렸더니 그새를 못 참고 카메라가 뚝 꺼져 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한동훈으로서는 현재 지금 사상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의 가족을 괴롭혀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챙겨왔던 한동훈이 이제 그 과보를 톡톡히 받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하죠. 만약에 적폐라면 지금 같을 때 어떤 수법을 썼을까요?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잘 끌어내려지지 않는다. 아, 분명히 엄청난 것들, 비리를 폭로했는데 꿈쩍도 안 한다. 그러면 이들은 뭘 했을까요? 예, 가족을 건드렸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네요.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쫓기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수법들을 가만히 보면, 아, 우리도 가족을 건드렸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